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는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사회 이슈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음주 사고를 벌이고 난 뒤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마시키기 위해 도망을 치고 그리고 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하다시피 해가지고 빠져나갈 국리를 세우고 자기 어떤 매니저, 직원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폐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지금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만 음주 혐의 같은 경우는 빠진 상태로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누구를 보고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유튜버 구제혁이 됐거나 카라클라가 됐거나 이 사람들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카라클라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어떤 문제 그리고 또 거짓말 이런 게 드러나니까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 아들까지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고 뭐 이재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들 문제가 터지니까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 뭐 이래 버리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지금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습니까? 메신저를 막 오염시키는 거. 뭐 김세희라고 하는 그 저기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가 중년의 여성과 불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이런 진짜 짓거리들을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거예요? 민주당에서 전부 다 봤던 거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사회 이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저렇게 배우겠습니까? 이재명을 보고 배우겠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지금 이제 쯔양시와 연관이 돼 있는 그 구지혁이라고 하는 사람도 놀라운 지금 행보를 또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예상이 다 됩니다. 송영길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돈봉투와 관련돼서 논란이 있으니까 갑자기 지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뭐 자진 출석을 하겠다 나를 잡아가시오라고 설쳐댔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그 결과 영길이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고 나중에 뭐 소나무당인지 무슨 뭐 백합당인지 뭐 희한한 거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번에 구제혁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자기가 검찰에 먼저 가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게 배당이 된 그 수순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그 정식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쇼를 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 배웠겠습니까? 뻔할 뻔짜죠. 송영길이나 이재명 이런 애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이재명이 하는 거 똑같이 밟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한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것 같다. 뭐부터 하겠습니까? 단식 투쟁부터 하겠죠. 20일 가까이는 뭐 단식 투쟁하고 25일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꼼수를 써가지고 한 30일 40일 해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변호사 써가지고 뭐 재판 기피 신청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똘마니 같은 사람들 팬들 막 동원해가지고 법원 앞에 가지고 시위하고 판사에 대한 막 신상을 공개하고 그런 것들은 또 카라클라의 전문 또 분야인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를 사실상 만들어낸 거 대한민국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과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다시피 됐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불과 대한민국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받은 것조차도 치욕스러워 가지고 스스로가 극단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최소한의 진보 좌파로서의 뭐 양심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꼼수를 또 부려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지금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했던 거랑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 요 두 가지가 10월 달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선거법은 10월 초에 지금 나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10월 말쯤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특히나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형량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대북송금 그 문제가 제일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뭐 공범도 아니고 자기 부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두 사람이 지금 전부 다 9년 6개월 나오고 실형 나왔는데 이재명이가 실형이 안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좋기 9년 6개월 이상은 나올 테니까 개인적인 어떤 형량으로 봤었을 때는 이 대북 송금 문제가 제일 부담스럽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선거법 위반. 그래서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일단 10월 달에 1심이 나오고 내년에 이제 2심이 나오고 내후년에 3심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선 전에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은 골로 가는 것이고, 그 골로 갈 때 누구도 같이 끌려가야 됩니까? 민주당도 끌려가야 됩니다. 선거 보전 받았던 거 400한 20억인가 가까이 되는 거, 그거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이 지금 꼼수를 부렸던 게 이제 뭐냐? 쌍방울 이제 대북 송금 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랑 지금 병합 신청을 했던 거예요. 이번에 대장동과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이 이제 지검에다가 이거를 이제 또 병합을 신청을 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결정이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선 전에도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워낙에 일단 기본적으로도 큰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연 부장판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에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만약에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병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이가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쌍방울 대북 송금이 언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4년 5년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대선 기간 혹여나 진짜 재수 없는 경우에 나라의 운명이 진짜 다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 결과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병합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게 생각해 봤을 때 백현동, 그다음에 대장동 이거랑 쌍방울 대북 송금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관련된 사람도 다 지금 일치하지 않고, 시기가 됐거나 내용이 됐거나 모든 것들이 다 상이하거든요. 뭐하러 그런데 이거를 갖다 병합을 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대북 사업권과 관련해서 뇌물이 오고 간 사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을 가지고 뇌물이 오고 간 사건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쌍방울 같은 경우는 대북 사업권과 관련된 것이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것인데, 무슨 뭐 테마도 지금 일치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병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병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당장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같은 경우도 광화문 광장에 다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이상의, 거의 한 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법원에 대한 규탄 시위라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운명을 결정 지을 대법관 누가 될지 이거를 결정하게 되냐? 서경환 대법관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병합 신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기각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이기는 보여요. 왜냐하면 애당초 일단 서경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사상적으로 봤을 때 보수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내리실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례로 지난번에 있었던 중요한 또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서경환 대법관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셨어요. 그때 이제 그 최강욱이 기억나시죠? 그 조국의 인턴십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짜로 이제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막 끌고 가고 전원 합의체까지 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한마디로 시간 끌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 국회의원 임기를 채워보겠다고. 근데 최강욱의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당시에도 최강욱에 대해 가지고 유죄 의견, 다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또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이재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야 될까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카라큘라가 됐거나 구제영 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뭐 병합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일단 단식 투쟁부터 하고, 우리 또 모르겠지만 피습당하고 이런 거 아닐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